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한국 정치가 타락과 퇴폐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네, 그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신 장기표 원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특히 국회의원 네. 또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를 위해서 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점도 예. 많이 있고 아, 그렇죠, 특히 또 이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네. 있는 터에 네. 배성규 정치펀치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우선 이제 16일에 한 시민분들 1000명 정도 모여서 출범식을 예. 가지셨잖아요. 광화문에서. 예. 이 본부 정확히 좀 어떤 단체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식 명칭은요. 네.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입니다. 네. 그 고위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네.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본부인데 그 국민운동 본부가 지난 4월 16일 네.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범식을 네. 가졌는데 예. 사실 우리가 뭐 조직적으로 많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얼마나 올지 굉장히 걱정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왔어요. 네. 아, 1000명이 네. 넘게 오셨대요. 네. 참 주최적 추산 1,500명. 네. 와. 상식적으로 말했어요. 1000여 명이 오셨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네. 근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거기 아무래도 중심 인물이다 보니까 네. 네. 아유 선생님 정말 이 일 잘하십니다고 얼마나 네. 정말 이 성의 있는 격려를 네. 하는지 우리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특권 폐지를 통해서 이 공정 세상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이신데요. 특권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 특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특혜 이런 게 뭐 200개가 넘는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 특권들이 있습니까? 예, 뭐 그 제가 200가지가 아니고 제가 상당히 좀 전문가가 좀 조사를 했는데 네. 186가지라. 와, 백미 어딘지. 그런데 설마 특권이 있어도 네. 186가지나 되겠나 이런 생각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 예, 그렇죠. 근데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186가지가 되겠어요. 엄청난 특혜를 누립니다. 아. 그런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특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히 파렴치하고 네. 심지어는 불법적인 것까지 있습니다. 나 그걸 오늘 좀 지적을 네, 하겠습니다. 예. 우선요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네.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연봉이요 1억 5천만 원 이거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많죠. 그렇죠. 네. 이거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 한국. 네. 한국. 근데 미국은 2억 2천만 원, 네. 일본은 1억 7천만 원, 네. 우리는 1억 5,500만 원인데 네. 미국은 국민소득이 7만 5천 달러입니다. 네. 그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고 일본은 그 1억 7천만 원 정할 때는 국민소득이 약 한 4만 5천 달러입니다. 지금은 네. 일본 국민소득이 많이 좀 줄어졌어요. 네. 근데 실제로 특히 그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네. 더욱이 구매력 지수로 하면요 더 높습니다. 아.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특혜를 누리면 막 이제는 살림 걱정 안 하고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안 봅니다. 네. 조금만 요 문제와 관해서 좀 더 보태면 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요. 네.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34억 원. 아, 네. 굉장히 많은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한 해에 증가된 재산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아하. 연봉만큼 늘어났네요. 그럼요. 연봉이 그래. 그 외 또요. 나 소상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많아요.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연봉만큼 입법 활동비나 수당이 또 있어요. 네. 이게. 또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데요. 네. 입법 활동 지원비, 그러니까 네. 의정 활동 지원비로 약 한 7,4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 책정됐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생결단하고 국회의원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후원금만 해도 선거 있는 철에는 3억까지 모을 수 있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쓴 역시 거예요. 우리 그거. 정치부 기자라 해서 네. 우리 배 의원이 잘 아시는 네. 그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평소에 1년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그렇죠. 또 실제로 거둡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네. 선거 끝나고 나면 즉 15% 이상 득표하면 네. 국회의원은 다 15% 이상 득표하게 네. 돼 있잖아요. 예. 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그렇죠. 오. 네. 이거는 그런데요 원칙적으로는 도당에 가게 돼 있는데 네. 시도당에 이게 전부 다 개인한테? 와. 한테 다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네. 그다음 또 평소에 1억 5천만 원 받는 그 후원금이요 네. 어디에 쓰느냐? 국정에 쓰지 않습니다. 국정에 쓸 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입법활동지원비 네. 7,400만 원도 네. 있고 그 외에도 얼마인지 네, 또 많아요. 정부에서 씁니다. 네. 이건 뭐냐? 4년 내내요 사실상 선거운동합니다. 그렇죠. 선거 재선을 위한 네. 선거운동. 그다음에 지구당을 법적으로는 폐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당원협의회 이게 이제 꼼수거지. 네.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구당 사람들 불러다가 뭐 그렇죠. 한다하고 네. 이 선거운동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 받는 것도 부당하지만 네. 네.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가 있어도 3억 원을 받아요. 맞아요. 오, 매 선거마다 이게 받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말하면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더 받으면 네.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 1억 5천 추가된 거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쓸 용어로 책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네. 네. 대통령 선거는 후보로 나온 사람들 선대본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제한된 약 네. 400억 원 정도만 쓰게 돼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돈을 쓰면 안 되죠.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추가로 1억 5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불법이고 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면 왜 거두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맞습니다. 어? 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좀 받는 돈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고 또 네. 보좌관들 수만 해도 지금 9명이에요. 9명.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게 네. 7명이고 네. 인턴 2명까지 네. 쓸 수 있는데 이 보좌관들이 뭐 하느냐 뭐 좀 일하는 때도 있죠. 네. 있지만 대체로 이것이요 지역구에 가서요 맞습니다. 지역구 관리하는데 그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요 국가에서 세금 받고요 네. 그 사람 선거운동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또요 선거 기간 내에는요 완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 사무원을 보통 30명까지 공식적으로 등록받아서 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좌관들은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네.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네. 초과해서 그렇죠. 그 인원에도 제한되지도 않고 가서 선거운동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지적 안 할. 이 또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요 네. 꼭 한두 명씩 데리고 다닙니다. 네. 그 왜 데리고 다닙니까? 그런 거 데리고 다니라고 저 국가에서 월급 주가지고 보좌진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은 추석 설 상여금이 1년에 82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돈 있으면 저 선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 이런 거를 미리 연봉 1억 5천만 원 받으면서 네, 그거 말고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많아도 또 하나는 유류 기름값이요 한 달에 네. 110만 원입니다. 맞아요. 와. 차량 유지비가 35만 8천 네. 원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공무원들을 또 운전수로 또 씁니다. 그렇죠. 이래가 됐습니까? 그리고요 무슨 각종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비를 또 줘요. 또 줍니다. 와. 국회에서 회의 행사하는 게 참석비도 있잖아. 네. 행사비 또 받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 무슨 홍보하고 네. 뭐 출판하고 이런 것도 다 지원받아요. 그것도 다 이미 다 책정도 돼 있고요. 네. 심지어는요. 와. 야근 식대가요. 네.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뭐 네. 이런 사람이 밥 먹으면 그래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지 돈 주고 밥 먹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
야근 식대가요 1년에 7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야, 와, 네. 야근 식대까지 챙겨주는군요. 그러니까 그 미리 챙겨져 있는 거야. 아. 그다음에 그냥 야근했다고 하면 나와요, 그냥. 예. 오. 안 해도 나와요. 문제는 그게 있고 또 네. 하나는요. 네. 그 저 택시 성용차 그렇게 기름값까지 네. 주고도요. 연 100만 원 또요. 네. 택시비를 또 책정을 아하. 해놨어요. 와, 택시비까지 따로. 아유, 어쩌다가 급해서 택시 타고 가면 지도 내고 타고 가야 되지.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나 아주 갖다 붙일 수 있는 명분은 다 갖다 붙였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180년까지. 네, 그리고 KTX 공짜로 타고요. 항공, 맞아요. 그다음에 뭐 라운지 이용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는 나중에요. 네. 뭐 하나 더 하는데 고성에 가면요. 네. 국회 고성 수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아. 그 국회 그 수련 무슨 수련이 되겠어? 그저 고성에서 네. 그 휴양지에서 네, 네. 그뭐 좋습니다. 휴양하면 좋죠. 네. 근데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요 별도로 저끼리 노는 장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국가 세금으로. 네.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요 직계 좀 비속이면 말하면 저 부모님, 오, 네. 자식들이면 뭐 그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예. 당사자와 배우자의 네. 형제 자매까지 다 쓸 수 있어요. 범위가 굉장히 네. 넓군요. 아, 왜 그 형제 자매만 붙였어요? 친구도 붙이고 동네 사람도 붙이고 다 붙이지. 족벌 수련원이네요. 족벌 수련원. 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나 네. 정말 파렴치한 가히 불법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네. 국민과는 동떨어진 말하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이 나서기 위해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의 지지, 참여, 후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좀 사용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이정근 게이트라고 불리는 돈봉투 살포 사건에도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면책이나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서 좀 뒤에 숨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나오는데 특본에서는 이런 어떤 불체포 특권 같은 이런 부정부패에 뭔가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 대책 마련해 놓고 있고요. 네.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지난날 네. 독재 정권 시절에 그렇죠. 정말 일반 국민들이 밖에서 말을 하면 잡아 가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국회 안에서라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면책 특권. 지금 네. 독재 시대입니까? 네. 독재 시대. 오히려 이거는요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네. 정치의 저지로화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지로. 면책특권 가지고요. 얼마 전에 왜 김의겸인가 하는 사람 네, 있잖아요. 네. 김의겸. 네. 그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부터 예. 뭐 거짓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아니, 명색이 기자 출신이 네. 난 그래서 그 사람 지식을 의심하거든. 저 네. 지적 수준을. 네. 네. 어느 정도 좀 들어보고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어도 조사를 해보고 해야 안 되겠어요. 네. 마구제비로 질러제칩니다. 네. 또 나중에 또 그게 사실이 아니면 판명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끝까지요. 하나님밖에 더 합니까? 끝까지는 안 믿는다 하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면책특권인데 네. 불체포특권은 더 심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왜 노웅래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뇌물 6천억 원 받은 거 거의 다 뭐, 판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했는데 근데 저끼리 근데 서로요 이게요 여야가 똑같습니다. 마치 뭐 지금 현재 여당은 뭐 체포 동의안에 동의한 것 같지만은 네. 또 똑같아요. 아.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이재명 씨 같은 사람 범죄 백화점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요 이 국회의원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더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 1년 내내 국회를 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 국회 안 열릴 때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어요. 네. 사실상 구속을 안 하는 겁니다. 이 특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말 나왔으니까 네. 6천만 원 뇌물도 중요하지만은 노웅래 의원 그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3억 원 그러니까 현금 따발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돈 뭉치가 500만 원. 예, 5만 원짜리 뭉치. 그거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네. 뭐 경조사에서 나온 네. 돈이다. 어.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면요, 이게 말 됩니까? 네. 어?
출판 기념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고 네. 출판 기념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검찰이 경찰이 그냥 넘기는 이 검찰, 이 경찰 이 사람들이 도둑놈 잡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영재 의원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경우는 또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적부심인가 뭐 했는데 네. 사실을 시인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려가 없다. 인멸의 염려가 없어서 구속 안 한다. 네. 이게 무슨 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나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 나오니까 네. 처음에는 뭐 진상조사 할 것처럼 하더니 아. 우리가 뭐 수사권도 없는데 장롱 드시겠냐 하면서 또 유야무야 말 바꿔버리고 네.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퉁치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네. 이 국회가 민주당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뭐 국민의힘 여야가 다요 한통속이 돼가지고 실제로 문제될 만한 거는 제대로 문제를 안 삼고 네. 말싸움만 하는 겁니다. 아, 말싸움만.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요 검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또 뭐 이왕 말 남김에 그 송영길 또 전 대표도 네. 명색이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이런데 네. 뭐 주말 무슨 주말입니까? 네. 주말까지 뭐 어디 뭐 파리에서 기자회견. 그래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게 그 왜 하면 진작하지. 네. 좀 시간 끌기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네. 지적이 공작도 하겠다는 거지. 뭐 네. 짜보고. 아, 네. 입 맞추고 뭐 또 그럼요. 이러려고 시간을 그러겠죠. 벌어서.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무려 20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의원 정수를 뭐 30석에서 40석 정도로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요 이 수 이거는요 현재대로 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결국은요 꼭 그대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요 그렇죠. 엉뚱한 주장 해석하는 거는요 그대로 가기 위한 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요 이 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달쯤 전에요 이 비례대표 수가 47명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좀 늘리려고 하면 지역구를 줄일 수가 없지 않느냐 없으니 비례대표를 좀 늘리려고 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네. 이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네. 즉 국가를 위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만약에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상하지 안 하고 네.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을요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부끄러워서 합니까? 네. 이 말은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비례대표위원을 왜 늘리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비례대표들이 사실 국회 들어와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당권을 가진 분들의 그 들러리 서주고 예. 거기 홍위병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국회 의정 활동하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치부 기자 20년 넘게 했지만 네. 정말 지역구보다 더 못합니다. 근데 왜 늘려야 됩니까? 그것도 결국 특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비례대표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솔직히 의미가 말하면.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또 그것도 옛날에 지금부터 한 뭐 몇십 년 전에 지식 수준이 좀 낮았을 때는 그렇죠. 전문가들 소외받은 사람들 뭐 그런 요즘은 거 다 대학 나오고요. 다 알 만큼 아는데 네. 무슨 뭐 특별히 전문 지식가가 별로 많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과학계 그런데 그거 계속 종사해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가 이제는 필요도 없는데 필요한 이유가 좀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지금 거대 양당이 지금 완전히 그냥 갈라먹기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
말하면 이 소수 정당들이 네. 좀 크게 하는데 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선거법이 지금 지난번에 워낙 엉터리로 해놔가지고 무슨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역사에도 없던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완전히 뭐 선거판이 정말 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법은 국회의원 수라든지 비례대표 수라든지 이런 건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볼 가고, 때는. 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으로써 네. 네. 뭐 복잡한 걸 설명하고 네. 거대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위성정당은 모르죠. 이 사람들이 하도 파렴치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뭐라-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편법을 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이 편법에는 노벨상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니, 정말 머리가 좋아요. 마구제비로요. 네. 막 갚아라 가는 거야. 그런데 네. 이거는 적어도 없애야 되거든. 어, 적어도.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거까지는 가는데 그냥 비례대표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거대 정당만 득보고 군소 네. 정당들은 네. 또 아주 찌그러집니다. 아,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외에도 고위공직자들의 전관 예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관 범죄다 네.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고질병도 뿌리 뽑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아주 계획도 계획이고 저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우리나라 이 법조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검찰, 네. 법원 여기에 이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관예우라는 건 뭐냐 하면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 뭐 네. 검사장이나 법원장이나 네.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퇴임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사건을 맡으면 네. 그런 사람들이 맡은 그런 사람들한테 맡긴 쪽이 이익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요. 누구나 어떤 국민도 자기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 찾아다닙니다. 네. 아, 다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뭐 그렇죠. 선임 돈이 없는 못할 사람은 뿐이죠. 못하고. 그러니까 유전무죄. 그 네. 예, 무전무죄죠. 무전유죄. 예. 그런데 이게요 범죄 행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즉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면 내가 덕을 본다는 것은 소송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상대방은 손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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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한 대가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네. 이게요 관행처럼 용납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척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근데 얼마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히 불법적인 이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이제 부당한 이 수익을 얻고 있느냐 하면 내가 몇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얼마 전에 여기 이용훈 씨라는 분이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대법관을 퇴임을 하고 네. 5년 동안에 60억 원을 벌었어요. 아하. 와. 그런데 대법관을 퇴임을 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네. 얼마나 그 대법관이 명예직인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법관 지내고 나면요, 저 공무원 연금이 한 달에요 6,700만 원 나옵니다. 아, 네. 공무원 연금. 아, 네. 그다음에 또 먹고 살 만큼 또 준비 안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돈 더 벌 갖다가 내가 자세한 건 생략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대법원 사건을요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요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겠네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근무했던 네. 그렇죠. 사람들 동료 직원들 또는 후배들 아하.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을 이제 변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 전화 한 통화 하면 또 그럼 전화도 하고 여기요 이름만 넣어놔도 아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이름만 넣어놔도 돼요. 사실. 알죠. 근데 전화 한 통화 하면 끝난다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지.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성공보수를 해가지고 빼주면 얼마다 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몇 억. 구속에서 빼주고 뭐 옛날에는 형량 빼주고. 변호사 수임료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네. 500만 원 이런 단위. 지금은요 몇 억 단위입니다. 그렇죠. 몇 억 단위.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60억 원을 벌었으면 그 먹고 떨어져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내가 너무 오래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안대희씨라는 분도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그 사람은요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벌었어. 대법관 아. 지내고. 그래가지고 왜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못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뒤에 또 보니까요 이 사람 또 변호사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걸 지적합니다. 예. 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부 이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대 대법관, 네. 즉 법원장, 검사장급 이상의 그 행적들을 다 예. 조사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부지 예외가요. 네. 대법관 중에 한 2명 정도가 석자 교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지방의 무슨 재판 뭐 하면서 봉사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 소위 전에 그 강제징용 판결하신 분 대법관 있습니다. 그분 뭐 처음에는 뭐지? 김명환 씨 아니에요? 예, 그분이 자기 거기 자기 부인 무슨 이제 뭐 편의점 가서 일한다 그러더니 몇 달 안 하고 바로 로펌 갔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이게 저기 작년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 계속 그렇죠. 있어 왔는데 네. 네. 이걸 그냥 정관예우 뭐 정관예우 없었는데 그래서 1년간 그 못하게 돼 있어요. 1년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속한다면 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 이것이 그냥 아이고 뭐 대법관까지 지내고도 뭐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 불법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불공정 재판, 네. 불공정 수사가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척결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명단을 다 지금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렇군요. 신문에 다 광고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광고를 하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지금 그 정관예우라는 거는 네. 전관들 퇴임 법관들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봐주는 검사, 네. 판사가 문제가 아닙니까? 네. 이러다가 보니까요, 이 재판이요, 개판입니다. 수사도 개판입니다. 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네. 얼마 전에 그 곽상도 전 의원 있죠. 네. 그 사람 그 50억 클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억을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저 곽상도 씨하고 그 뭐 곽병만인가 뭐 그 아들하고가 독립생계니까 네. 무죄를 했잖아요. 네. 김만배 씨가요. 그 아들 보고 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 이 판결과 관련해서 그렇게 판결한 판사만 나무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그 판사들이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한 겁니다. 이런 말은 판사로부터 무시당하고 모독당하고 그냥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정말로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국민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요 판검사가 개판입니다. 정말로. 네. 지금 이 저 박영수 사건 있죠. 네. 박영수 사건 50억 클럽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네. 이제 할 수 없이 수사라고는 하는데 진짜 배기는 수사를 안 하고요 껍데기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 박영수가 진짜 죄 지은 건 확실한 거는 뭐냐면 50억 클럽. 네. 왜? 저 곽상도도 받았다는데 안 받았겠어요. 받을 만한 이유는 내가 더 있는데 생략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딸 그 왜 특혜 분양 받은 네. 거 있잖아요. 또 이 사람도 화천대유에 또 고문 변호사로 또 네. 오랫동안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네. 이거는요 조사를 안 하고요 난데없이요 그 김만배한테 뭐 그 이 잘 되면 뭐 건물과 상가를 뭐 200억 원어치 받기로 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받기로 약속했다. 네. 약속했다는 말은 서류를 안 써놨단 말 아닙니까? 네. 그것도 또 직접 김만배하고 또 약속했다 하면 또 문제가 될까 네. 싶어서 중간에 또요 양재식 변호사라는 네. 양재식이 네. 맞습니까? 네. 하나 또 끼워 넣어놨어요. 네. 이거 사건 되겠습니까 이거? 무죄됩니다. 아하. 이런 것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 검찰이요 박영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특검한다 해서하니까 쇼하는 겁니다. 쇼한다. 네. 이러니까 이 우리나라 법원들이 어떻게 되냐? 저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네.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네. 155등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이 경제력 12위의 나라에서 이게 167개국 중에 155등 꼴찌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말 난 김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요. 네. 114등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11등입니다. 네.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전부 다 말하면 꼴찌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러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요 혁파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협파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나섰고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경우에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말하자면 저 고액 연봉, 또 후원금, 네. 또 보좌관 예. 등등 이런 이유로 이는 옳지 않다. 네. 이에 폐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의서를 지금 네. 만들어놨어요. 네. 이걸 곧 한 2, 3일 안에 발송을 할 겁니다. 안 받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등기로 네. 친전으로 발송해가지고 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한 명한테 네. 답변 여부를 물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동의 안 하는 사람, 즉 특권 폐지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요, 네. 우리가 신문에, 언론에 공개할 아. 오. 그럼 특권 의원과 비특권 의원은 아니겠네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다음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어제요, 저 어디 우연히 권은희 의원을 만났는데, 네. 아, 그분 저를 좀 알더라고요. 네. 아, 그 뭐 선생님 특권 폐지 운동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공감입니다. 그러고 하고 네. 또 우리 최성재 의원이라고 있죠. 네. 네. 이분은 저하고 같이 합니다. 오. 아주 뭐 특권 폐지에 자기가 이 사람은 저 자영업 영세 상공인연합회 저 회장하던 사람인데 네. 이 서민들 삶을 아니까 자기가 보니까 해도 너무하거든. 그다음 또 문병호 전 의원 있죠. 네.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저 국회의원 해봤는데도 네. 자기가 봐도 이는 아니다 이가. 야하.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5월 말 6월 이 동의를 안 하면 네. 5월 말 6월 초에요. 네. 국회를 포위할 겁니다. 아, 포위. 예. 아. 포위해가지고 인간띠로. 예, 인간띠로 아하. 인간띠로 포위를 해가지고 네.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출입을 봉쇄할 거고 그 이를 위해서요. 오. 네. 그냥 뭐 국회 포위하는데 오락하면 몇 명 안 오면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네. 지금 뭐 고기가 지금 2.5kg예요. 아, 국회 전체 둘레가? 둘레가. 그래서 2,500명을 할지 네. 1,000명을 할지 뭐 다 명단 받아가지고 네. 확실히 참여할 사람들로 딱 조직을 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몇 월 며칠이라고요? 5월 말 내지 말에서 6월 6월 초에. 말 아. 6월 초에. 네, 아, 내일 네. 모레 회의 때 지금 결정할 겁니다. 아, 네. 하여튼 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국회를 한번 포위해 보시죠. 예, 그럼요. 우리 배 의원 정말로 이 특권 폐지해야 안 되겠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 돈 너무 많이 받는다 했는데 네.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 아니라 아예 400만 원을 줄이자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그 근로자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인데 네. 그거는 4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주고 네, 그 외에 의정 활동에 필요한 돈은 네, 전부 다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요. 그 의정 활동을 위해서 돈 많이 쓴다고 국민들이 싫어하겠습니까? 네.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인데 네. 그래서 쓰면은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아. 예.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네. 조사도 하러 네.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아하,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네.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쓰라는 겁니다. 아, 월급은 400만 원 받고 월급 나머지는 400만 신청해 원 써라. 자기 집에 딱 갖다 놓고 네. 가져가 생활했어.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내가 저 평균 재산도 말했지만 네. 국회의원들이요 너무 잘 살게 되면 네. 없는 사람들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배가 부르면 배고픈 그렇죠. 사람 사정을 모른다고. 그다음에 근로자 평균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보다 훨씬 못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말 아닙니까? 평균이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래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는 많이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연봉 확 줄이면은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 좀 줄겠네요.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줄여야 네. 진정으로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그렇죠. 누릴 수 있는 봉사에 사람들이 그런데. 즉 봉사가 기쁜 사람들이 말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왕 말 난 김에 보좌관도 세 사람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는요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하는데 필요한 거는요 입법조사처에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다 그런 거 해주려고 다 박사들이 다 줄을 서 있습니다. 네. 이 보좌관들은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 그렇죠.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형 선거용 비서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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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이 북유럽 같은 데는 네. 보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자가용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 네. 다니고 보좌진도 2명이 1명 써요. 그러니까 스웨덴 이 대표적인데 그건 국회의원 2명당 1명이 한 명이 보좌관이에요. 비서가 있어요. 왜? 네. 한 명이 계속 일할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이 그 내 입법하는데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요 스웨덴은요 특히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왜? 내가 국가를 위해서 4년 동안 봉사했는데 뭐 내라고 해서 또 더 봉사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니 4년 정도는 어렵지만 내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국회도요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게 차근차근 이제 하실 텐데 네. 이 정치 현안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 대장동 수사 또 428억 백현동 뭐 줄줄이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오래 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본래요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네. 있기도 하고 또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 잘 말씀했는데 이 검찰이요 이재명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죽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기소하는데요.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왜 죄가 되느냐 하면 말하자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재작년 현재까지 실현된 이익이 8,500억 원입니다. 네. 배당으로 4,040억 원, 네. 분양대금으로 그렇죠. 4,500억 원. 네. 이재명 시장이요. 김만배 등에게 8,500억 원의 특혜를 이익을 안겨줬어요. 네. 네. 왜 안겨주겠어요? 그것도 초과이익 환수조항까지 일부러 빼가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익을 안겨주면서도 이재명 씨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안 챙겼겠어요? 챙겼지. 네. 그것도 안 챙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보다 공자보다 석가보다 더. 그런데 네. 챙겼다는 것이 이미요 정영학 녹취록에다 나와 있어요. 네. 즉 천화동인 1호의 이익금 반, 즉 비용 제하고도 428억 원 있잖아요. 네. 거기다 드러나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요 그 문제를 기소장에다가 안 넣었어요. 네. 이게 검찰입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재명 씨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야 우리 이재명 대표 별로 죄가 없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우리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계속 수사하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네.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윤석열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 내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만큼요 법치주의가 파괴된 때는 없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요 지금만큼 법치주의가 파괴된 일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요 사법 검찰 법원요 이것들은요 진짜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법치주의를 보시는군요. 다시 세우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나 그에 대해서는 뭐 말을 생략하겠는데 네. 네,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 건데 정말로 네. 지금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또 한 축도 있지만 다른 한 축은 김명수 대법원장 있잖아요. 네. 네. 법원이 법을 위반합니다. 국회가 법을 위반합니다. 네. 정부가요 쇼를 합니다. 네. 법대로 안 하고 아하. 나라 되겠습니까? 법치주의는요 그냥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네. 네. 왜 민주주의를 하느냐? 왕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정해서 한다가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이 법이 그냥 법치주의가 파괴되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래서 이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내려앉았고 또 여당도 지금 뭐 질이 멸렬한 상황이라 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핵심이 법치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왜 착각하게 만드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 검열 지지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마치 뭐 이재명 미워주니까 계속 마치 검찰과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고 외교 잘하고 뭐 하라고 기대했습니까? 법치주의를 확립하라고 대통령 뽑아놨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까 말했듯이 법치주의가 이처럼 파괴된 때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기표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게 또 특검 출범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 시작에 맞춰서 또 정치펀치 나와주셨잖아요. 예.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요 이 특권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제가 좀 뭐 오버한 점이 있더라도 좀 용서하시고 그러나 저는요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보고도요 점잖으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인격자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아까 좀 국회의원의 특권 또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특권 하나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정부 고위직들 특히 권력기관 국무총리를 했거나 장관을 했거나 국세청,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있는 고위 당국자들은요 이것들도요 엄청난 정관 예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오늘 생략하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요 누가 폐지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저가 폐지하겠습니까? 판검사들이 폐지하겠습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또 실제로 또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범식에 가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야 정말 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 그러면요 다음 3가지 방법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하나는요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즉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고위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없애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것도 전화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 했냐면 손가락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 즉 손가락으로 한다는 건 뭐냐? 말하자면 그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특히 퍼다 나르는 거 있잖아요. 퍼다 나르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모모의 혁명입니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폐지해야 된다고요. 국회의원들 욕만 때려 하고 있으면 폐지되겠습니까?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집회를 할 겁니다. 또 특히 또 지금요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 치거나 또는 카톡에 가서 신문면 글로리를 치면 오피스 서명란이 다 나와 있는데 서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하려면 돈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만원의 정치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만원도 큰 돈이지만 만원 이상 더 큰 돈은 저희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만원씩 만원을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정치권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 이 장기표 원장님께서 화끈한 펀치를 한번 날려주셨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 펀치에요. 네.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펀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 펀치 다음 이 시간에 저희도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